81번 문제. 전차선로는 무선 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애를 주는 전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을 해야겠죠? 지금 무선 설비니까 당연히 전파가 정답이 될 거예요. 무선이니까 기지국 같은 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널리 퍼지는 거잖아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다음 문제로 후다닥 넘어갈게요. 82번 문제.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어요. 사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예외사항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애자공사인데요. 애자 사용 배선에 의해서 전개된 곳에 만약에 전기로용 전선이나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저압 접촉 전선 을 시설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에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3번에 버스 덕트 공사,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83번 문제는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에 대한 시설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숫자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2.5. 왜냐면 전선 같은 경우는 공칭 단면적 2.5mm 제곱의 연동선, 그리고 2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을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3번이 정답인데 애자 사용 공사 시 전선의 높이는 노면상 2m가 아니라 2.5m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에서는 2.5, 이 숫자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전로에는 터널의 입구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해야 합니다. 84번 문제. 아니 갑자기 웬 그림이야? 할 수도 있는데 CC가 뭔지, 뭐의 약자인지를 그냥 물어보는 문제예요. CC 같은 경우는 커플링 커패시터죠. 그래서 결합 커패시터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통신설비 보안장치를 조금 알아보고 갈까요? 여기 FD 같은 경우에는 동축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여기 F 같은 경우는 전격 전류 10A 이하의 포장 퓨즈. 그 다음에 이 DR은 전류 용량 2A 이상의 배류 선륜입니다. 그리고 L1 같은 경우는 교류 300V 이하에서 작동하는 필외기를 말하고요. 그리고 L2 같은 경우는 동작 전압이 교류 1.3kV를 초과하고 1.6kV 이하로 조정된 방전갭을 말합니다. 그리고 S 같은 경우는 접지용 개폐기. 이거는 중요합니다. 접지용 개폐기. 실기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CF 같은 경우는 결합 필터. 그리고 E 같은 경우는 접지를 말합니다. 이도 외워주세요. 85번 문제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수밀성 재료여야 하는 게 아니라 난연성 재료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4번 같은 경우가 규정에서 빠졌고요. 이제 케이블 트레이에서 또 기억을 해둘 만한 게 케이블 트레이 종류가 뭐가 있었죠? 메쉬가 사다리를 펀칭해서 바닥이 어떻게 됐죠? 밀폐됐죠?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했었고, 또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서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가 없이 매끈해야 됐었죠? 요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네요. 86번 문제는 지중암의 시설에 대한 문제고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 지중암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누가 봐도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리고 지중암은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그래야겠죠? 3번.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그쵸? 아무나 막 열면 안 되겠죠? 4번이 틀렸는데 폭발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써 그 크기가 0.5가 아니라 1m 세제곱 이상인 것에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해야겠죠? 87번 문제는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이 전선의 높이는 교량의 노면상 5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교량, 그래서 5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또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이거에서 기억을 해둘 게 있다면 전선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어야 하고요. 하지만 철도, 궤도 전용의 교량에는 인장 강도 5.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이 4mm 이상인 경동선을 사용을 해야 하고요. 전선하고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88번 문제. 지금 목장에서 가축이 탈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 울타리가 중요하죠. 전기 울타리 시설에 대한 거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않는 곳에 시설을 해야 되겠고요. 인장 강도 같은 경우는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이 2m 이상의 경동선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선하고 이거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mm 이상이어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전선이랑 다른 시설물 또는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장 강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1.38kN 이상의 것이어야겠죠. 저압의 전선로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간의 절연 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합니다. 2000분의 1 꼭 암기해 주세요. 90번 문제는 지금 보니까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지물의 하중에 대한 기초안전율은 2.0 이상이고요. 또 하나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해서는 1.33 이상입니다. 진짜 숫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91번 문제 제2종 특고와 보안공사 시에 경간 제한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전선의 인장 강도 같은 경우에는 38.05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원래는 100mm 제곱이었는데 아마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은 95mm 제곱 이상인 경동 연선을 사용하고 지지물의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400m 초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5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92번 문제는 누전 차단기 시설에 대한 문제네요. 금속재 외함을 가진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받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전압은 50V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금, 소, 재 해가지고 이번에도 50 이렇게 암기를 할까요? 뭐 어떻게든 암기를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93번 문제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둬야 될 게 있죠. 특고압 가공전선은 가공 약전류 전선의 위로 해야 합니다. 위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약한 게 무조건 아래로 가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리고 또 기억해둬야 될 게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빼고 인장 강도가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0mm 제곱 이상인 경동 연선이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94번 문제는 고압 및 특고압 전로의 과전류 차단기 시설에 대한 문제네요. 종류가 포장퓨즈일 때랑 비포장퓨즈일 때로 나눠지죠. 포장퓨즈일 때는 전격 전류의 1.3배 전류에 견디고 2배 전류로 120분 안에 용단이 되었어야 했고요. 비포장 퓨즈 같은 경우는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2배의 전류로 2분 안에 용단이 됐어야 했는데요. 지금 포장이 2글자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2글자고요. 비포장이 3글자여서 1.25배, 여기도 3글자예요.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비포장 퓨즈니까 비포장 표주잖아요. 그래서 2가 중요해요. 2가 다 들어갑니다. 아무튼 지금은 비포장 퓨즈를 물어봤으니까 2가 여기 있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95번 문제는 버스 덕트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2번, 4번 같은 경우는 접지공사 종별이 개정돼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1, 3번만 보면 되는데요. 덕트의 끝부분은 환기형은 환기를 시켜야 되니까 막지 않아도 되고 환기형의 것을 제외라고 했으니까 끝부분은 막아야겠죠. 3번도 덕트, 환기형의 것을 제외하고는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먼지가 침입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막아야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었고요. 버스 덕트 공사에서 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덕트를 조형제에 붙이는 경우에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이하로 해야 합니다. 이것까지 같이 암기해주세요. 96번 문제, 계측장치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거는 전압, 전류, 전력, 온도가 들어가면은 맞는 설명이고요. 회전수와 주파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측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장소가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그리고 발전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그리고 발전기의 베어링 및 고정자의 온도, 그리고 발전기, 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모듈의 전압, 전류 또는 전력에는 계측장치를 시설해야 합니다. 여기도 전압, 전류, 전력. 회전수 및 주파수는 아닙니다. 98번 문제,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 내력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회전기에는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가 있었고요. 7kV 이하일 때랑 7kV 초과일 때로 나눠서 암기를 해줬어야 됐죠. 7kV 이하일 때 시험 전압은 1.5배이고요. 최전은 500V. 그리고 7kV 초과일 때는 시험 전압이 1.25배, 최전은 1500V. 시험 방법 같은 경우에는 권선과 어디죠? 대지 사이에 10분간 견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kV를 초과하기 때문에 정답이 1.25배가 됩니다. 99번 문제는 수소냉각식 발전기의 시설에 대한 문제네요. 문제가 조금 웃기게 나왔어요. 1번에 발전기 안에 수소의 밀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게 아니라 밀도가 아니라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해야겠죠? 갑자기 밀도가 웬 말이야, 그쵸? 그리고 여기서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발전기 안에 수소의 순도는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맞는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00번 문제,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이때는 인장 강도 5.26kN 이상의 것, 그리고
지름은 4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을 해야 했죠. 그래서 정답은 4mm, 3번이 정답이 됩니다.